로르카 천재들. 스페인 내전에서 인민정부를 지키기 위해 예술로 프랑코 독재에 항거한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는 불과 36살에 총살당한 스페인 민주주의의 꽃이다. 로르카는 스페인 그라나다 푸엔테 바케로스에서 농부 아버지와 교사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다. 아비 조상은 집시이고 어미는 유대계였으니 근본 혈연부터 반 스페인 민족주의 기가 충만한 이단이었다. 가족이 모두 그라나다로 이주하자 거기서 로르카는 예수의 학교에 들어간다. 이후 아버지 강요로 그라나다 대학에 입학해 법학을 공부하나 체질에 맞지 않아 곧 그만둔다. 어려서부터 어머니한테 피아노를 배우기도 한 그는 천부적 뮤직 성향 탓에 법학을 그만두고 문학과 음악, 회화에 몰입한다. 실제로 로르카는 어려서부터 작곡과 연주에 능했고 그림에도 상당한 조예를 나타내 주위의 시선을 끌곤 했다. 1918년 19살 때에 로르카는 카시아 지방을 여행하고 여행기 인상과 풍경을 간행했다. 이 산문집은 카스티아와 안달루시아에 배어있는 서름, 갈등, 회한의 각오와 현자를 자연에 녹여 그려내는데 스페인 남부의 스치는 풍광이 아닌 깊은 저변의 페이소스에 닿는 길을 이 산문집은 안내한다. 이 책은 20세기 초 스페인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불안한 갈등과 대결을 주시하고 견고한 예지들로 채워져 훗날 독자들은 그 성견 지명에 놀라움을 자아낸다. 로르카는 영국에도 조예가 깊어 희곡 나비의 장난을 마드리드의 에슬라바 극장에서 공연하기도 했다. 그가 시는 글자가 아니라 낭송이다 하고 주장한 것은 시를 음악과 연극의 혈류를 잇는 한 통속이라고 여긴 때문이다. 1921년 첫 시집을 발표한 뒤 주목과 호평을 받는다. 스페인 고유의 신비로운 기운인 두엔다를 바탕에 만든 이 작품에서 로르카는 발굴의 리듬, 강력한 주술, 신비로운 감각으로 스페인의 전통 서정을 현대로 이입시켰다. 또한 인간 내면을 보는 심연의 해왕과 우아한 문장력을 기껏 표면화시킨다. 1922년경 스페인의 전통 음악, 민속음악과 집시음악에 자신의 시를 녹여 로르카판 전통 시들이 탄생하기에 이른다. 이 무렵 발표한 스페인 전통 형식 대표작은 칸테온도의 시, 집시 노래집 등이다. 특히 집시 노래집은 그를 세계적 시인의 반열에 올려놓는다. 이베리아의 전통시는 로만세라고 하면 이들을 묶은 로만세로는 오랜 세월 히스파니아의 희로애락 서정을 세세히 담고 있다. 때론 영웅담을, 때론 로망스를 불처럼 뜨겁고 얼음처럼 차갑게
정열과 냉혹의 극과 극을 오간다. 그것은 뜨겁고 차가운 그러면서도 평온을 잃지 않는 스페인의 땅과 닮았는데 로르카의 로만세들도 그와 같이 열정적인 가운데 냉정한 평정심을 잃지 않으면서 이베리아의 짙은 해수를 담아낸다. 그 밖에 자유와 운명, 억압과 본능을 주제로 한 비극 3부작, 피의 결혼식, 예르마, 베르나르다 알바의 집, 또 발표회 대호평을 이끌어낸다. 1927년 그는 자신이 집필한 운문곡 마리아나 피네다를 살바도르 달리가 배경을 맡은 가운데 무대에 올려 성공을 거둔다. 이 성공에 고무되어 1929년부터 31년까지 미국과 쿠바를 여행한다. 로르카는 뉴욕에 체류하며 신세계적 거대 코스모폴리탄의 기계문명과 자본주의를 경험한다. 여행 후 시집 문혁의 시인과 희곡 관객을 출간하는데 이 글들은 기존의 유럽의 가치관과 철학, 예술관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차원의 신세계판 초현실주의라는 악령에 사로잡혀 쓴 작품들이다. 이 책들의 출간을 계기로 로르카는 입지를 넓혀 마드리드와 파리와 뉴욕에서 세계적 작가 클래스에 오른다. 나폴레옹은 피레네 남단은 유럽이 아니다 하고 말했을 만큼 이베리아는 대부분이 캐톨릭이었던 유럽과는 달리 그때까지도 캐톨릭과 이슬람이 서로 이베리아 패권을 넘보는 가운데 병존하고 있었다. 이런 적대적 관계인이 캐톨릭 쪽은 일찍부터 이슬람에 흡수되어지 않기 위해 종교일치와 장원제, 전통문화의 고수 등의 토종 결속에 집착하는데 이것이 곧 민족주의의 단초가 된다. 스페인은 19세기에 일어난 레콘키스타 이후에도 종교일치, 장원제 등의 전근대성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이를 무너뜨린 것이 좌파 인민전선이다. 좌파 인민전선은 제1공화국의 반개혁 모토와 민족주의의 방위를 든 정당으로 스페인 공산당, 사회주의 노동자당, 노동자협의회, 공화당계 좌파 등의 연합체로 1936년 총선에서 승리해 집권한다. 인민전선 정부는 집권 후 종교분리, 농지개혁, 주권함양 등의 정책으로 상당수 정산층과 노동자, 농민의 지지를 얻는다. 인민전선은 토지개혁부터 단행하는데 특히 캐톨릭은 스페인 영토의 3분의 1의 막대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인민전선은 예수의 추방과 교회 토지 및 재산 몰수 조치를 취한다. 무정부주의자이던 로르카는 정부나 법규는 통제 수단에 불과한 만큼 그 압제적 구조와 지배자를 불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생산과 분배가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구성원들은 수직적 법규가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에 따른 삶을 살아야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인민전선의 힘을 보탠다. 그러나 이런 개혁에 반대하는 캐톨릭과 대지주, 대자본의 지지를 얻은 우파, 군부와
왕당파 진영은 민족주의자 장군 프랑코를 포섭해서 그의 모로코 주둔군을 기반으로 쿠데타를 일으킨다. 1933년 캐톨릭 교회와 프랑코 파시즘당은 이베리아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악랄한 수단으로 에스파냐 자치우익연합이라는 극우단체를 만든다. 이 파시즘 유령은 사회주의와 막시즘, 진보진영과 프리메이슨, 동성애자, 집시아류는 전통 민족주의의 역도들이므로 근절해야 할 절대악으로 규정하고 졸개들을 동원해 이들 관련 모임과 인물들을 괴멸시키기 위해 발본사원에 나선다. 마침내 1936년 2월 19일 공공연히 인민전선 정부의 방기를 뜬 캐톨릭과 우파의 폭력적인 전면 무장공세를 시작으로 스페인 시민전쟁은 발발한다. 이 내전에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파시즘 국가들은 프랑코를 지지했고 소련은 인민전선 정부를 지지해 결국 좌우 국제전 양상을 띈다.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의 국가들은 인민전선 정부의 내정 불간선 운운하며 무기 수출을 거부하는데 소련은 막중한 금괴를 받는 대가로 인민전선에 한정된 무기를 수출한다. 결국 인민전선 정부는 빈약한 무장으로 프랑코 군과 맞서 싸워야 했으니 사필 규정 싸우는 족족 패하고 만다. 보다 못한 고민태륜이 미래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좌파 청년들을 규합해 국제의용군을 결성해 스페인에 들어간다. 더해 구미의 지성들은 프랑코 파쇼가 5만여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법적 절차 없이 처형하는 만행을 저지르자 인민전선을 지지하고 나선다. 해밍웨이, 앙드레 말로, 시몬 베이유 등의 작가들은 예술 창작적 방법으로 인민전선을 돕는다. 해밍웨이는 누굴 위하여 종을 울리나와 조지 오웰은 카탈루냐 창가 등을 출간해 악랄한 민족주의 파시즘의 망동을 세상에 고발했고 다른 이들은 공연 불가, 풍자, 교회 음란, 진고이즘 등의 묘사로 민족주의와 캐톨릭의 실체를 폭로하는 등 나름대로의 수단과 방법으로 극렬 저항한다. 이 무렵 로르카도 인민전선과 공화국 정부를 돕기 위해 실천에 나선다. 로르카는 습작기에 세르반테스의 영향을 크게 받아 정의 구현과 자유, 진보의식이 강렬했다. 그는 농촌이나 평범한 시골과 그 사람들을 배경으로 인간의 고귀한 자유정신을 추구했고 그 민중들에게 자유와 자아와 주체의식을 심어 사회를 변혁시키려 한 참여문학의 실천가였다. 참여문학의 활동을 할 무렵 로르카는 인민전선 동지 라파엘 로드리그즈 라품과 지고지순한 호모섹수얼리티에 침잠되는데
이 동성애는 커플 간 자아의 동질성을 4쿼터대 이상 공유해야 순조롭게 빚어지며 롤카와 라파엘의 본질은 그 전제에 적절히 부합되었다. 동성애는 국적, 나이, 성별 등의 본질 외적인 객관적 지정을 초월해 두 영육 간의 생각과 말과 행위의 주관적 동질성을 중시한다. 롤카의 또 하나의 동성애인인 페인터 살바돌 달리와의 동성애의 정체성은 동성 간으로 두 파트너는 이율 배반적이었다. 롤카와 달리의 자아는 모든 면에서 이질적이었다. 내성적인 롤카와는 다르게 달리는 나서다 못해 대중들 앞에서 갖가지 쇼맨십을 능숙하게 즐겨 행하는 외향성 성격이었다. 또 롤카의 예술의 질량과 밀도는 로고스였지만 달리의 예술의 질량과 밀도는 파토스였다. 이런 자아의 큰 이질성이 두 사람의 동성애의 성격을 결정짓는다. 롤카는 자아의 동질성 공유 대상과 에로티시즘을 추구하는 순수 게이였지만 롤카는 자아의 동질성, 달리는 자아의 동질성 여부에 관계없이 불특정 동성과 퍼소널리티를 추구하는 소돔이었다. 롤카는 결국 사랑과 우정의 순기능성인 라파엘과의 동성애는 더욱 돈독해지지만 세임 섹스 액트에 집착하는 달리는 호모섹슈얼리티에서 도태시킨다. 롤카는 참여문학, 연장선상에서 학생극단 바라카를 설립해 지도하고 또 연출과 음악을 맡아 작품을 제작해 무대에 올린다. 당시 공화정부는 문맹의 노동자 농민들에게 고전 희곡과 진보적 인민의식을 일깨우는 연극들을 다수 제작, 공연했으며 롤카는 이에 적극 동참하면서 장대한 민속극 3부작도 쓴다. 그는 작품에서 프랑코와 우익 민병대를 조롱하고 캐톨릭 진보이즘의 민족주의 폐단을 희화화하면서 인민전선의 선동대 노릇을 하자 프랑코 쇼비니즘과 캐톨릭은 호시탐탐 눈에 가시 같은 롤카의 목을 칠 때만 벼르게 된다. 1936년 7월 내전이 터지자 프랑코 쇼비니즘의 불안을 느낀 롤카는 마드리드를 피해 고향 그라나다로 도피한다. 그러나 그라나다에서 운둔하며 지내던 그의 뒤를 쫓던 스페인 구급파들에 의해 잡히고 만다. 롤카는 1936년 스페인 베가들역 한켠 언덕 위로 끌려갔다. 창백한 얼굴은 여기저기 피멍이 들었고 흙먼지에 쩐 양복과 단화는 해져 너덜거렸다.
이윽고 한 늙은 올리브 나무 밑에 세워진 로르카는 소련 간첩이라는 허무 맹랑한 제목을 뒤집어 쓴 채 일단의 프랑코 우익 민병대들이 갈긴 총탄에 속절없이 꼬꾸라진다.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의 붉은 피는 베가들령을 향해 마치 스페인 민주주의의 수원인 양 갈면서도 뚜렷하게 흐르기 시작한다. 1939년 1월 29일 인민전선 최우위 방어선인 바르셀로나마저 프랑코군에게 점령된다. 영국과 프랑스는 프랑코 정권을 공식 승인한다. 3월 28일 프랑코군이 마드리드에 무혈 입성해 파쇼의 깃발을 꽂자 인민전선 정부는 붕괴되고 만다. 로르카가 프랑코 파시스트들의 직결 처분으로 쓰러진 뒤 스페인에서 로르카라는 이름은 불순분자의 대명사로 치부되어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면 안 되었다. 특히 이베리아의 고착되어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은 정의의 사자시다. 우는 민중을 현혹한 캐톨릭은 그의 이름을 안 부르는 데서 한술 더 떠 로르카의 세례 증명서와 교적을 마치 중세 마녀 사냥할 때처럼 독선으로 불사른다. 그러나 프랑코와 캐톨릭의 눈을 피한 그라나다 사람들은 그가 총살당한 올리브 나무 주변을 공원으로 만들어 후대의 피의 역사의 증거물로 남긴다. 그라나다 인근 푸엔테 바케로스 마을의 로르카의 생가도 원형대로 보존했는데 1970년대 프랑코 사후 스페인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그것은 로르카 기념관이 된다. 스페인의 대한인민시인 로르카의 가느다란 피는 어느덧 이베리아 민주주의의 상징인 올리브나무의 뿌리가 되어 저기 날숨을 내어 민중들의 들숨으로 들어와 스페인의 세포가 된다. 세상은 인류의 영원히 살아 숨쉬는 자연이 아니다. 세상은 자연적으로 변할 줄 모르는 야수이다. 인간이 세상을 인간 대접해주는 순간 인간은 세상에 의해 피살된다. 로르카는 세상을 인간 취급했다가 죽었다. 로르카의 대표적인 시집으로는 집시 민요집, 이나시오 산체스 메이아스를 애도하는 노래 등이 있고, 또 대중 피해 결혼식 등의 희곡도 있다. (1935년) 로르카는 중마고이던 투사 메이아스가 셰프레에 받쳐 죽자 이그나시오 산체스 메이아스를 애도하며 라는 추모시를 쓴다. 이 작품은 세계 문학사에서 애도시의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이 시는 오후 5시라는 후렴을 계속 반복하며 그 은율이 시를 천상의 주몽곡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이그나시오 산체스 메이아스를 애도하며 오후 5시에 정각 오후 5시에 한 소년이 참여자의 신옷을 샀다. 오후 5시에 한 바구니 석회는 여기 있다. 오후 5시에 이제 죽음도 죽음이다. 오후 5시에 바람은 목화를 흩날리고 오후 5시에 수정과 니켈의 산화물이 뿌려진다. 오후 5시에 이미 표범과 비둘기가 싸우기 시작했다. 오후 5시에 무자비한 뿔에 받친 근육. 오후 5시에 오후 5시에 낮은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오후 5시에 비소의 종과 연기. 오후 5시에 길모퉁이 마다엔 침묵의 산더미. 오후 5시에 두만이 홀로 가슴을 높이 쳐들고 있다. 오후 5시에 눈같이 창백한 땀방울이 도착했을 때. 오후 5시에 광장이 요두로 뒤덮였을 때. 오후 5시에 죽음은 상처 속에 씨앗을 뿌렸다. 오후 5시에 정각 오후 5시에 오후 5시에는 바퀴 달린 관이 침대로 변했고 오후 5시에 뼈와 피리가 그의 귀에 울린다. 오후 5시에 투가 이미 그의 이마 근처에서 울부짖고 있었다. 오후 5시에 방에는 고뇌의 무지개가 떠 있었고 오후 5시에 멀리서 이미 썩은 남자가 밀려오고 오후 5시에 초록빛 천과 백합의 나팔소리. 오후 5시에 상처는 태양과 같이 불타고 있다. 오후 5시에 군중이 창문을 부수고 있었고 오후 5시에 오후 5시에 얼마나 끔찍한 오후 5시. 시계란 시계는 모조리 5시였다. 검은 오후 5시였다. 산티아고 시를 위한 마드리갈 생략. 내 바다의 재와 그림자 산티아고. 태양에서 먼 옛 아침의 물이 내 가슴에서 울먹인다. 진심이다. 생략. 누가 내 허리의 이 허리띠를 사갈까? 누가 이 하얀 실로록이 슬픔을 사서 하얀 손수건을 만들까? 어떤 영혼들은 생략. 내 영혼은 오래 익어왔다. 그건 결국 시든다. 불가사의로 어두운 채. 환각에 침식당한 어린 돌들은 내 생각의 물 위에 떨어진다. 모든 돌은 말한다. 신은 멀리 계시다. 달이 떠오르니. 생략. 달이 모두 똑같은 일백의 얼굴로 떠오르니 주머니 속 운전들이 돌연 흐느끼네. 기수의 노래. 생략. 멀기도 하여라. 내 장한 조랑말. 그 죽음이 나를 기다리네. 코르도바에 나 닿기도 전에. 통곡. 가슴에 비수를 맞고 거리에 쓰러져 죽었고 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네. 그리고 가로등은 얼마나 무섭게 돌고 있었던가. 엄마, 조그만 가로등이 얼마나 돌고 있었는지
알기나 해. 생략. 아포리즘. 모든 장미는 희다. 나의 아픔만큼 희다. 새로운 은빛 웃음소리에 침묵이 산산조각 난다. 불가능한 영혼의 구원자 도쿄대의 슬픔을 안고 빛은 내려오는 하느님.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 천재들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